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1월 19일 목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보합 플러스 정도에서 끝났습니다. 그런대로 괜찮은 시장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거래소가 플러스 0.51% 올라서 2380포인트, 코스닥이 0.16% 올라서 712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약간 플러스가 났고요. 오늘 또 특이한 점은 어제에 이어서 거래소보다 코스닥이 거래대금이 한 1조가량 많았습니다. 지금 코스피 거래소 거래대금이 한 5조 단위인데 거래대금만 보면 시장이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다. 시장의 힘이 굉장히 약한 그런 시장이다. 반면에 코스닥이 오늘 한 6조 정도 됐는데요. 코스닥이 오히려 지수상으로나 거래대금이나 더 활발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프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한 170포인트 정도 이렇게 반등해 준 시장인데요. 오늘 이렇게 다시 양봉이 났죠. 근데 전체의 흐름을 보면 이렇게 추세선이 그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선을 뚫지 못하고 한계를 보여주는 그런 시장이다. 이번에도 이제 여기에 부딪혔는데 이 추세선을 뚫고 올라가기에는 지금 고객 예탁금이라든가 거래 대금이라든가 또는 개인이나 기관들의 매수세가 약하다. 외국 애들이 삼성전자만 집중적으로 매수하면서 올라가는 시장이라서요. 아직은 이 추세선을 뚫고 올라가기에는 힘든 거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이제 내일 하루 남았고 다음 주가 남았는데 이제 구정을 세고 나서 좀 추세를 더 관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매수 주체별 그 동향을 보면요. 외국 애들이 거래소에서만 5,700억 정도 매수했습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거의 삼성전자가 한 3분의 2 정도 되지 않나 싶어요. 외국 애들이 오늘 거래소에서 매수 우위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개인들은 2,600억 매도 우위입니다. 코스닥에서는 약간 샀네요. 기관이 한 4,600억 정도 매도 우위했습니다. 그래서 외국 애들만 단독 플레이를 했는데 이게 대부분 이제 삼성전자 쪽으로 470만 주를 매수 우위했기 때문에 삼성전자만 그렇게 강하게 매수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니지만요. 결국에는 삼성전자 매수하다 보면 그 돈들이 우리 시장 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도 이렇게 확산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다음에 이제 고객 예탁금은요 45조 2천억입니다. 큰 변동 없습니다. 이런 추세인데요. 작년에 20조 이상 개인들 그 계좌에서 돈들이 빠져나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 추세가 조금 바뀌어야만이 시장 분위기가 좀 바뀌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주식형 수익증권을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많이 작년 연말에 많이 빠져나갔다가 금년 초에 이렇게 돈들이 좀 들어왔습니다. 한 3, 4조 정도 들어온 것 같아요. 전체의 흐름으로 봤을 때요. 그래서 이런 거는 또 시장의 플러스 요인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다음에 해외 시장 어제 그 다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8%.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 앞에 이 고점 여기를 지금 뚫지 못하고 우리 종합지수하고 비슷하죠. 여기 이렇게 부딪히면서 빠졌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이런 시장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시장이다. 이 선에서는 매물이 강하게 나오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우가 그래도 다른 시장보다 훨씬 야무졌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힘이 좀 빠진 그런 모습입니다. 나스닥은 마이너스 1.2%. 바닥은 뚫고 올랐지만 앞에 고점을 뚫지는 못하는 한계를 보여주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S&P 500도 마이너스 1.5%. 그리고 대표적인 종목들도 뭐 애플이나 테슬라 같은 경우도 약간 밀리면서 끝나줬습니다. 오늘 이제 일본은 니케이 마이너스 1.4%입니다. 어제 2.4% 올랐던 것에 한 절반 정도 오늘 반납을 했는데요. 그래도 바닥을 이렇게 확인시키면서 반등해주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금리 인상 그 뉘앙스를 풍기다가 다시 그 동결했다는 뉴스가 어제 나오면서 어제 2.4% 올라줬는데요. 오늘은 어제 많이 오른 것에 대한 조정으로 보입니다. 대만이 0.04% 보합 수준인데 그래프 모양은 그런대로 괜찮습니다. 상해가 0.23%, 항생, 홍콩 지수가 마이너스 0.1%. 다들 그 추세는 굉장히 좋습니다. 독일 마이너스 0.03%인데요.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앞에 고점을 뚫고 신고가를 낸 후에 이렇게 야무지게 가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값이 근 한 6배 정도 다운됐다고 그래요. 고점 대비했을 때. 그런 것 때문에 의외로 경기가 좋다. 프랑스 같은 경우도 이렇게 그래프 모양이 똑같습니다.
굉장히 야무지죠. 그래서 이런 추세를 우리 시장도 좀 기대를 해봅니다. 환경은 제가 보기에 비슷하거든요. 달러 약세, 원화 강세 이런 것도 유로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우리 시장도 최근에 170포인트 올랐으니까 꽤 올라준 건데요. 유럽하고 비교했을 때는 아직도 좀 약하다. 그래서 추세상으로 이런 거를 반만 따라가도 우리 시장이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다음에는요. 제가 신년 들어서 중소형주들 틈새 시장에서 중소형주들을 좀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중소형주들이야 뭐 이렇게 큰 금액을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장기 보유하기도 좀 그렇고 쌀 때 잠깐 들어가서 수익을 내고 나오는 일종의 이제 게릴라전 성격을 띤 그런 주식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종목 중에 삼천리 자전거, 한스 바이오메드 이 두 종목을 제가 추천을 드렸는데 오늘 그 두 종목 좀 설명을 드릴까 그럽니다. 삼천리 자전거는 제가 작년에도 좀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고요. 또 이 종목은 제가 한 20년 넘게 꾸준히 매매를 해왔던 종목입니다. 누구보다 이 종목을 잘 알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총이 한 1,100억 정도 되는데 그 영업이익을 보니까 2020년, 21년 한 1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났어요. 근데 금년에는 지금 1분기, 2분기가 한 5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났고요. 3, 4분기는 비수기이기 때문에 크게 기대할 건 없다 이렇게 봤을 때 작년, 재작년 대비했을 때 실적은 많이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유는 외국 애들이 이렇게 꾸준하게 이렇게 매수 우회하고 있습니다. 추측컨대는 이게 아마 그 검은머리 외국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이런 중소형주 외국 애들이 잘 안 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또 눈에 띄고요. 또 하나 그래프가 이제 아주 중요한데 최근에 일봉을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이렇게 그어 보면 뚜렷하게 이렇게 우상향하면서 느낌이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좀 밀어붙이는 그런 느낌이 오죠. 거래를 향해서 특별한 건 없지만 꾸준히 누군가 호가를 올리면서 사가고 있다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아마 제 생각뿐일지 모르겠는데요. 제 생각은 누군가가 좀 사가고 있는 느낌을 받는다. 요 거래량도 보면요. 요 매물대가 여기거든요. 여기도 이렇게 힘있게 벗어났어요. 그러고 나서는 여기 이제 매물대가 조금 공백이 생기죠. 그러니까 몸이 좀 가벼울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얘기고요. 또 하나 이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만 주봉으로 이렇게 보면요. 이런 맛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한 2배 정도 이렇게 급등을 해주는 그런 맛이 있습니다. 이 종목이. 실적에서는 그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봐줄 만한 건 없어요. 꾸준한 그런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이렇게 살짝 우상하면 이게 주봉입니다. 우상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앞에서 했던 이게 이제 세력들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세력주 같아요. 세력들이 들어오면 이렇게 급등하는 그런 주식인데 특별히 리스크가 없는 주식이죠. 자전거라는 게 뭐 특별한 리스크는 없습니다. 네트워크가 아주 잘 되어 있는 네트워크 가치가 저는 상당히 높기 때문에 언젠가는 외국 애들이 좀 그 평가를 조금 해주지 않겠나 하는 그런 주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앞에 보면은 옛날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얘기하면서 레저 자전거 붐 일었을 때 그때는 한 너댓 배도 이렇게 올라줬습니다. 단숨에. 그 이후로도 특별한 얘기가 없이도 이렇게 간간히 게릴라전으로 이렇게 붙이는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으로 봤을 때 아직은 제가 보기에는 부담이 없거든요. 이제 상승을 확인해 주는 정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은 돈으로 한번 해볼 만한 주식이다 이렇게 추천드리니까요. 들어가서 좀 공부해 보신 다음에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한스 바이오메드도요. 시총이 한 1,200억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삼천리 자전거랑 비슷한 규모 종목인데요. 틈새 시장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다 그래서 연초에 제가 소개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소개드리고 나서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그래도 아직은 가격으로 봤을 때 그렇게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밑에서 제 얘기 듣고 이렇게 사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4.9%가 올랐기 때문에요. 아마 내일 정도에는 또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한스 바이오메드는 이제 처음 듣는 분은 잘 모르실 거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다고 그러면요. 여기가 이제 매출액의 한 40% 정도가 여성 가슴 보형물, 그 벨라젤이라고 그래서 그쪽에서 매출을 올렸었습니다. 근데 사고가 거기에서 났어요. 허가받지 않은 물품을 그 벨라젤에다 투입해 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판매 금지가 되면서
2년 넘게 이렇게 적자하다가 작년에 간신히 흑자로 이렇게 돌아섰습니다. 그게 지금 이 주식의 매력 포인트 같아요. 정상화 혹시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고요. 최근에는 이제 민트가 미국에 그렇게 수출이 많이 된다고 그럽니다. 저도 잘 모르지만 민트라는 게 이렇게 피부를 이렇게 당겨주는 그런 일종의 실이겠죠. 그쪽이 요즘 장사가 잘 돼서 벨라젤 가슴 보형물 그쪽 매출액 줄어든 것을 민트로 이렇게 충당하고도 작년에 약간 흑자가 났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수급상에서는 그동안에 어려울 때 이제 CB 발행해서 그 돈 끌어다가 이렇게 지탱을 했던 것 같습니다, 회사가. 근데 최근에 이제 며칠 전에 아마 CB 물량 한 35만 주를 주식으로 전환해서 상장을 시켜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좋은 뉴스입니다. 주식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물론 배당은 줘야 되겠지만은 금융권에서 가져온 이자 부담보다는 훨씬 더 낫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한스바이오메드가 여러 가지로 최악의 상황에서 조금 벗어나는 거 아닌가. 그렇다고 그러면 좀 주목해 봐야 된다. 제가 이거 한 10년 넘게 매매를 했었는데요. 굉장히 재미를 많이 봤던 종목인데 사고가 나면서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제 고객들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최근에 이렇게 모양이 뭔가 좀 남다르죠. 여기 밑에 이렇게 거래량 보면요. 누군가 이렇게 강하게 매집하고 있다는 느낌도 들어요. 아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국면에서 다 털고 나갔지 않나 싶고요. 지금 손이 완전히 바뀌어서 새로운 세력들이 좀 들어왔지 않나 그렇게 느낌을 받습니다. 일봉으로 보면 이렇게 부담스러운데요. 주봉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면 어떻습니까? 매력 있죠. 예전에 한 3만 원까지도 갖고 한 2만 원은 항상 유지가 됐던 그런 주식입니다. 사고가 나면서 지금 만 원대가 무너졌다가 지금 11,700원인데요. 요 정도 가격이면 제가 보기에 별로 부담이 없는 주식 같아요. 이제 금년 또 상황을 또 지켜봐야 되겠지만요. 400억 지금 소송이 걸려 있는 것도 충당금으로 다 빠져나갔다고 그래요. 앞으로는 이제 부담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이템도 괜찮고 여러 가지 기업이 괜찮았던 기업인데 잠깐 실수로 이렇게 어려움에 처했다가 최근에 다시 이렇게 회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주식은 제가 보기에 그렇게 많이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 적은 금액이라고 그러면 사놓고 한번 추이를 보자. 제가 봤을 때는 앞전 3만 원은 어렵지만 한 2만 원까지는 회사가 정상화 된다고 그러면 기대해 볼 수도 있는 종목 아닌가. 그래서 대형주 쪽이 정기전이라고 그러면 이런 소형주 쪽은 게릴라전이죠. 이렇게 갑자기 들어가서 단타로 해먹고 이렇게 나오는 그런 작전이 가능한 종목일 수도 있고요. 또 일종의 세력주이기도 하죠. 세력들이 들어오면 올라갔다가 또 빠져나가면 또 한 1, 2년 이렇게 쉬는 그런 성격의 주식이라고 봤을 때 지금 가격대는 주봉으로 봤을 때 가격으로 좀 매력이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보시고 이런 종목을 좀 선호하는 분이라고 그러면 좀 들어가도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소개를 드립니다. 예, 다음은 이제 덴티움 말씀드리겠습니다. 덴티움은 작년에도 제가 자주 추천을 드렸고 금년에도 이렇게 추천을 많이 드린 종목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대충 다 아실 텐데요. 오늘 나온 이제 뉴스, 최근에 며칠간 이렇게 쏟아지는 뉴스인데 중국의 VBP라고 그래서 우리 쌀 수매하듯이 정부에서 임플란트를 사다가 싼 값에 이렇게 공급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그럽니다. 그것 때문에 가격이 다운이 되면서 오스템 임플란트나 덴티움한테 매출액에 영향이 좀 있지 않겠나 그랬는데 가격이 다운되면서 오히려 판매량이 많이 늘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전혀 영향이 없이 지금 사업이 잘 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오스템 임플란트는 중국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입니다. 덴티움도 매출액의 절반 이상이 지금 중국이 의존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덴티움은 또 베트남에 공장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베트남 시장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국내 1위 업체는 오스템 임플란트인 거는 맞는데요. 최근에 이제 강성부 펀드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구설수에 많이 오르기 때문에 그런 변동성 리스크 때문에 저는 이제 덴티움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점은 이 점 같아요. 이게 앞에 오늘 신고가를 이렇게 내면서 힘있게 이렇게 뻗어줬습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신고가 나는 종목은 쉽게 팔아서는 안 된다. 추이를 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덴티움이 이렇게 신고가가 나는 요 상황은
제가 보기에는 예사롭지 않거든요. 더구나 8%씩 이렇게 올려가면서 강하게 들어왔을 때는 요 매수한 세력은 상당히 목표가 높은 거 아닌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덴티움은 좀 기대를 해도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지신 분이라고 그러면 팔지 말고 좀 홀딩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요. 오늘 덴티움 좀 눈여겨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제 그렇게 종목 말씀드리고요. 전체 시장은 외국 애들이 이렇게 강하게 들어온다고 그러면 지수상으로는 크게 밀리지 않을 것 같다. 특히나 유럽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중국 시장도 제가 보기엔 그런 데로 괜찮아요. 미국이 약간 좀 주춤하긴 해도 그거는 달러 약세의 영향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우리 시장은 그렇게 나쁘게 볼 것까지는 없다. 긍정적으로 보고 많이 빠질 때 들어가자. 특히 틈새 시장에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류의 주식들 이렇게 게릴라전으로 한 번씩 들어가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요. 오늘 시황 마치겠습니다.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